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줄줄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건설업계 분위기는 변화보단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 실적이 나빠지자 인적쇄신에 나선 모습입니다. 건설사 대표 교체 배경부터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오늘은 산업이부 이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건설업계에서 잇따라 수장들이 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과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우선 이 수장이 교체된 건설사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건설업계 분위기는 변화보다는 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또 고금리와 PF까지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요. 건설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인적쇄신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분위기가 다시 변화로 바뀐 셈입니다. DLENC의 경우에는 어제 새 사내이사 후보자로 서영재 전 LG전자 전무를 내정했습니다. 서 내정자는 기획, 재무, 경영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전략기획통으로 불립니다. DLENC는 건설 경기 침체로 주택 분야 비중을 줄이고 신사업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만큼 신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서 내정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세계건설도 지난 2일 정두영 대표를 경질하고 신임 대표의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신임 대표로 내정된 이 허 부사장은 1988년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삼성물산 재무담당, 미주총괄 최고 재무 책임 등을 거친 뒤 2018년 7월 신세계그룹에 입사해서 전략실 재무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포스코 ENC의 경우 지난달 22일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4번의 연임에 성공한 한성희 전 포스코 ENC 대표는 도시정비 사업 수주액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며 5연임에 힘이 실린 듯했지만 좌절했습니다. 신임 전 대표는 포스코 스틸리온 사장, 또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 등을 거친 재무전략통으로 그룹 내에서 아주 인정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GS건설과 태영건설은 각자 대표 체제로 변화를 줬는데요. 또 효율적인 경영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각자 대표는 2인 이상 대표이사가 의사결정권을 각각 가진 경영체제를 뜻합니다. GS건설은 지난달 29일 허윤홍 사장을 대표로 선임해서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과의 각자 대표 체제가 됐고요. 태영건설의 경우 지난달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최금락 부회장과 최진국 사장을 각자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 건설업계가 사실은 이 변화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는데 잇따라 올해 초부터 인적쇄신과 같은 이런 큰 변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배경은 다 다릅니다. DLENC의 경우 지난달 31일 마창민 대표를 포함한 임원 18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요. 수년째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500억 원대이던 영업이익은 2022년 4,969억 원, 또 지난해는 3,30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마 대표는 DLENC의 초대 대표직을 약 3년간 맡아왔는데요. 그간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더러 재임 기간 동안 건설사 중에서 중대재해가 최다로 발생해서 국정감사에 연이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신세계건설은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적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만 1,878억 원에 달하면서 모기업인 이마트의 사상 첫 연간 영업 손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적 부진으로 우발 채무 위험이 있는 건설사로 분류된 만큼 인적쇄신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스코 ENC도 실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나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2021년 5.4%, 2022년 3.3%, 2023년 2%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신임 전중선 대표는 재무에 능통한 만큼 손익을 따지며 내실 경영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건설사들의 수장 교체뿐만 아니라 이 좀 사업 영역 확대라던가 이런 신사업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간판을 바꿔달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삼성 E&A로 바꾼 삼성 E&A입니다. 회사의 주축 사업인 엔지니어링의 환경과 에너지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는 사명을 변경한 이후 첫 수주 실적도 냈는데요. 사우디에서 가스 정제 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약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에 달합니다.
SGC 이테크건설도 SGC ENC로 사명을 바꿨는데요. E는 엔지니어링, C는 건설을 합한 것으로 해외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